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미나. 2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인 태혁이와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유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 이후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그 사건은 반년 전에 갑자기 일어났다. 남편은 원래부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었고 또래 남자들의 평균에 비해 수입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씀씀이가 큰 남편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벌었다. 당신 오늘 일 가잖아. 슬슬 준비 안 하면 늦겠어. 어제 바빠서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쉴래. 또? 지난주도 그렇게 쉬었는데 급여 줄어드는 거 아니야? 괜찮아? 줄어들면 네가 더 일하면 되잖아. 지금도 종일 일하고 있는데 더는 못해. 그럼 밤에도 알바하면 되잖아. 뭐라고? 네 카드로 100만 원짜리 시계 샀다. 다음 달에 청구될 거니까 돈 잘 벌어놔. 100만 원이라고? 말도 없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불만이라도 있어? 갑자기 100만 원이라고 얘기해도 못 내자. 시끄러워. 나 피곤하단 말이야. 졸리니까 저리 비켜. 남편은 자기가 한 일에 내가 토를 다는 걸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얘기하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런 생활에도 질려서 한 번은 딸을 데리고 나간 적도 있지만 바로 들켜서 끌려 들어왔다. 그 후로는 다시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받았고 나는 자유를 빼앗겼다. 야, 이 시간에 어딜 가? 당신이 밤에도 알바하라며. 카드값 내려고 알바하러 가. 그러고 또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유나를 두고 어떻게 나가? 말해두지만 도망쳐도 소용없어. 난 네가 벌어오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도망쳐도 무조건 찾아내서 끌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의 폭력과 협박이 두려웠던 나는 그런 말에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런 생활이 너무 괴로웠지만 딸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부모님이 어릴 적 돌아가시고 시설에서 자란 나는 가족 없이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가족이란 걸 무척 동경해왔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귀게 되었는데 처음엔 지금보다 훨씬 자상했다. 그때도 일을 오래 못하는 모습이 걸리긴 했지만 결혼하고 내가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후 임신을 했다. 나는 내 피를 가진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기뻤고 딸을 애지중지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고 내가 정사원 일을 그만두자 남편은 돌변했다. 자상했던 남편은 내게 폭언을 쏟았고 마침내 폭력까지 휘두르게 되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남편에게 큰 압박이었을 것이다.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 나는 딸이 막 1살이 되었을 때부터 다시 일을 했다. 종일 일을 하고 집안일과 육아도 떠맡는 나날이 계속됐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적은 있었지만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귀여운 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내 유일한 삶의 보람이었다. 딸이 막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예전엔 내게 억지로 알바를 하라고 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던 남편이 반년 전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남편은 내가 이유를 물어도 그저 화만 내고 이유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일을 그만둔 뒤엔 어떡하려고 라고 몇 번이나 물어도 남편은 너랑 상관없잖아 라는 말만 했다. 화가 잔뜩 나서 집에서 날뛰는 남편이 무서웠던 나는 시키는 대로 일을 그만뒀다.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딸은 무척 기뻐했고 나도 행복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학교 재밌었어. 어서 와. 그래, 다행이네. 손 씻고 간식 먹자. 엄마, 이제 계속 집에 있어? 글쎄, 아빠가 정하는 대로야. 계속 집에 있으면 좋겠어. 엄마랑 있는 게 좋아. 이제 일 안 가면 안 돼? 글쎄. 자, 손 씻고 와. 네. 내가 일을 그만둔 뒤로 남편은 집에 잘 있지 않았다. 결국 무단으로 외박을 하기도 했고 나는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 오늘도 아빠 안 오네. 그러게. 나 아빠 싫어. 왜? 엄마 괴롭히잖아. 그렇구나. 걱정시켜서 미안해. 근데 엄만 괜찮아. 전에 엄마랑 둘이서 이 집 나간 적 있었잖아. 기억하고 있네? 그때 즐거웠어. 난 엄마랑 둘이 있는 게 좋아. 유나야.
나는 유나가 남편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분했다. 그리고 언젠가 유나랑 둘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서 와요. 다시 바로 나갈 거야. 그리고 20만 원만 빌려줘. 뭐? 나 일 그만둬서 이제 돈 없어. 뭐? 적금한 거 없어? 적금을 깨라고? 내가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유나 장례를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됐으니까 빨리 내놔. 그만해, 알았어. 엄마 괴롭히지 마. 뭐? 꼬맹이가 어딜 버릇없게? 그만해. 유나한텐 손 안 대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내 말 들어. 유나야, 가자. 결국 남편은 내게서 억지로 20만 원을 빼앗곤 다시 나갔다. 나는 그런 남편을 추궁하진 않았다. 왜냐면 그랬다간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며 날뛸 테니깐.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떨 필요도 사라졌고 나와 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활기찬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생활도 길게 가진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옆엔 어린 여자가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불륜 상대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 그 사람 누구야? 수영이. 나 얘랑 결혼할 거니까 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일도 안 하고 있고 갈 곳도 없어. 유나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가? 바람 피운다는 건 예상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당장 나가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남편은 이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유나 학교? 당연히 여기서 보내야지. 뭐? 무슨 소리야? 유나는 내가 데려가서 수영이랑 키울 거야. 싫어. 시끄러워. 넌 조용히 해. 제발 유나만은 데려가지 마. 일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았네. 경제력 없는 놈한테 친권은 없어. 그래서 갑자기 일 그만두라고 했구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 됐고 당장 나가. 태혁은 내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냈고 다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해서 딸을 데려간 이유는 아마 육아수당을 노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딸의 친권을 갖게 되면 육아수당을 받는다는 걸 알고 날 쫓아낼 계획을 세운 게 틀림없다.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나는 갈 곳이 없었고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다. 일하고 있었을 때 남편 몰래 내 통장에 돈을 모아둬서 일자리와 새집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든 지낼 수 있었다. 원래 풀타임으로 사무 일을 하고 있었던 나는 회사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마침 일손이 부족했다며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어디서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양육비를 주면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딸을 만나지 못한 나는 양육비를 줘서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한 대로 500만 원을 매달 보내게 됐다.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을 빼앗겼지만 일을 구하고 다시 재판을 해서 친권을 되찾으려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재판 비용이 잘 모이지 않았고 그렇게 금세 한 달이 흘렀다. 양육비를 보낸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어째선지 남편은 딸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고 몇 번이고 부탁하니 영상통화 정도는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비록 화면 너머지만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유나야. 엄마. 만나러 못 가서 미안해. 딸의 얼굴을 보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엄마 울지 마. 외롭진 않아? 괜찮아? 외롭지만 엄만 괜찮아. 유나는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2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눈길이 신경 쓰여서 마음 편히 얘기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본 딸은 약간 말라 있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잘 씻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남편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간 다시는 딸과 영상통화를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꾹 참았다. 그렇지만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 만에 살이 빠진 딸이 걱정돼서 나는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학교 앞에서 몇 번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몇 번을 가도 딸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 두 번째로 양육비를 보낸 다음 날
한 달 만에 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길 기다리는데 딸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 달 전보다 더 말라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정말? 응, 걱정 마. 딸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비참했다. 딸과 얘기하다가 팔이 눈에 띄어서 자세히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유나야, 팔에 그 멍은 뭐야? 누가 무슨 짓 했어? 그때 내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화면에 나타났다. 야,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랬지? 죄송해요, 아빠. 야, 김민아, 이 멍은 얘가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거야. 아파 보이니까 애 병원 좀 데려가줘.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 게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이제 2번 다시 영상통화 안 시켜준다. 안 돼, 잠시만. 남편이 강제로 영상통화를 끊었고 그렇게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나는 딸이 걱정돼서 바로 아동상담소에 전화했다. 그리고 딸을 무사히 보호해줄 거라 믿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3일 후 상담소에서 연락이 와서 딸은 할머니 댁에 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남편은 부모님과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서 딸이 할머니 댁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동상담소에서 보호해주지 못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고 학대 증거를 모을 방법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모니터엔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남성은 급히 들어왔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유나 어머님 되시죠? 네, 맞아요. 전 유나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유나 담임 선생님이요? 유나한테 무슨 일 있나요? 사실 유나가 2달 전부터 학교에 안 와서요. 정기적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나야, 몸은 좀 괜찮니? 아직 학교는 못 올 것 같아? 네, 아직 못 가요. 그렇구나. 그럼 원격으로 같이 수업 열심히 듣자? 네. 뭔가 손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운데? 이건 설마... 유나는 저만 알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신호요? 전에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걸 기억했는지 분명히 도와주세요 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당장 구하러 가지 않으면 유나가 위험해요. 아까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서요. 어머님, 집 열쇠는 가지고 계세요? 그게 집을 나올 때 남편한테 뺏겨서요. 그런가요? 그럼 지금 경찰서로 가는 게 좋겠네요. 수신호 얘기만으로도 바로 출동해줄진 모르겠지만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놨었어요. 혹시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같이 가봐요. 우리는 바로 딸이 있는 집으로 갔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화분을 치우자 열쇠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쇠를 넣고 문을 열자 3명의 신발이 있었다. 집안에 분명히 딸이 있단 걸 안 나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 나는 방에 남편과 여자가 있었다. 유나는 어디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유나야, 들리면 대답해. 유나야, 들리니? 나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유나가 힘없이 대답했다. 엄마, 여기야, 도와줘. 침실이다.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 태혁은 침실로 가려고 하는 날 힘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고 던졌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가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괜찮으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유나 볼 때까지 절대 못 나가. 시끄러워. 친권은 나한테 있는 거 몰라? 이 사람들 뭐야?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날 쫓아내려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맞서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당장 딸을 보여줘. 뭐? 누가 불렀어? 내가 불렀다. 쓸데없는 짓 하기는. 딸은 여기에 없어. 할머니 집에 갔어. 아까 분명히 목소리를 들었어. 분명 도와달라고 했다고. 딸은 침실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열지 마.
남편은 날뛰며 경찰을 때렸다. 그러자 다른 경찰 한 명에게 제압당했고 그 틈에 침실로 가자 야윈 딸이 있었다. 유나야! 엄마! 딸과 다시 만나서 껴안고 있으니 경찰이 유나의 몸을 좀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바로 유나의 소매를 걷고 영상통화에서 본 멍을 보여줬다. 그러자 유나는 배나 다리 등 곳곳에 있는 멍을 스스로 경찰에게 보여줬다. 야, 뭘 보여주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어. 제가 혼자 넘어진 거라니까. 정말이에요.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용기 내서 보여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경찰이 머리를 쓰다듬자 유나는 마음이 놓인 듯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이건 학대 흔적이네요. 이제부터 아버지와 새어머니한테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따님은 혹시 모르니 병원에 데려가 보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랑 선생님도 병원에 따라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딸은 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며칠 동안은 학교에 나왔다. 하지만 평소보다 눈에 띄게 힘이 없고 안색도 점점 나빠져서 걱정된 선생님이 남편에게 연락하자 집에선 별일 없다고만 하고 다음 날부터 딸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학교를 쉬는 이유가 딸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했다며 걱정하는 척을 했다고 한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딸이 저와 같이 안 사는 걸 알아채셨어요? 사실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유나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사이 좋았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유나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던가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만 엄마가 나가버렸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딸이 진료실로 들어가고 30분 후 의사가 불러서 나도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에는 의사 외에 경찰도 있었다. 어머님이시죠? 유나는 틀림없이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럴 수가... 밥도 부족했는지 체중도 너무 적네요. 유나야... 아버지와 새어머니한테 지금 사정을 묻고 있는데 체포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럼 유나는 제가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테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세요. 네. 나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앞으로는 계속 함께 사는 거야. 진짜 다행이다. 그 후 남편과 바람상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다. 딸은 경찰이 사정을 묻자 처음엔 긴장했지만 마침내 모든 얘기를 들려줬다. 결국 남편과 바람상대는 매일같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입막음을 했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감금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딸은 학교에도 못 가고 나랑 영상통화를 하는 게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다고 한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찢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딸을 지켜야만 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딸을 데려오고 바로 직장에 복귀한 나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 내 힘찬 모습을 보고 딸도 점점 기운을 되찾았다. 다행히 딸의 상처는 타박상 정도여서 금방 멍도 사라졌다. 나랑 살게 된 후 날마다 체중도 늘고 금세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이 체포된 지 2주 후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친권을 되찾고 그토록 바라왔던 둘만의 생활을 손에 넣은 나와 딸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녁밥은 뭐야? 오늘은 함박스테이크 먹을까?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엄마도 일 화이팅! 그래, 고마워. 조심해서 가. 남편과 바람상대는 이번에 체포된 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가족들한테도 연을 끊기고 출소 후에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둘을 용서할 수 없어서 당연히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만큼 남편의 앞길엔 고생만 가득할 것이다. 나는 유나와 행복한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는 강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남편에게 덜덜 떨었던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딸과 둘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